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콜입니다. 여러분, 혼자 독학하실 때나 레슨 받고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할 때 내가 지금 내는 소리가 이게 맞나? 궁금했던 적 많으시죠? 오늘은 추상적인 표현 말고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내 소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퀄라이저 EQ를 활용해서 노래나 발성 연습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EQ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세로축은 볼륨이고요, 가로축은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주파수입니다. 자, 여기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짧게 배우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날카로운 기둥들은 배음이에요. 배음, 영어로는 하모닉스라고 부릅니다. 성대가 진동하면서 만드는 원음의 기둥이고요. 음정이 높아질수록 이 기둥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포먼트입니다. 음향학에서는 공명 언덕의 꼭대기 지점을 포먼트라고 부릅니다. 목구멍과 입안 공간 모양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EQ에 넣어서 주파수가 어떠한 형태를 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효신님의 야생화 벌스 구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부드러운 성대 접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우하향 급경사 패턴입니다. 그래프에서 180Hz 부근에 가장 거대한 기둥인 H1이 솟아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고음역대로 갈수록 기둥들의 키가 급격하게 낮아지죠. 이 저음역대 기둥이 독보적으로 큰 이유는 성대를 과도하게 조이지 않고 부드럽게 접촉시켜서 고배음인 H2, H3, H4 등의 크기를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으로 말할 때의 편안한 볼륨 세팅입니다. 성대를 두껍게 쓰는 흉성 상태이면서도 억지로 쥐어짜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배음 중심에 따뜻한 소리가 남게 된 겁니다. 박효신님 특유의 따뜻하고 몽환적인 벌스톤이 바로 이 우하향 급경사 기울기 패턴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완전히 똑같을 순 없지만 강조되는 주파수 위치와 전체적인 기울기가 박효신님 특유의 패턴과 아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고음역대로 가면 가수의 EQ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고음역대의 핵심 공명대라고 부릅니다. 시원시원하고 듣기 좋은 소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음역대에서 성대 접촉 효율이 극대화되고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공명 공간의 구조가 최적화될 때 이 3000Hz 주변의 고주파수 배음 에너지가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역이 텅 비어있는 먹먹한 소리에서 고주파수 공명을 꽉 채워넣은 소리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주파수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음향학적으로 이 고주파수 에너지 대역이 발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고음을 높게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알맹이 없이 텅 비거나 우리가 원하는 단단하게 뻗어나가는 음색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주파수 에너지 대역이 무조건 높고 강하게 솟구친다고 해서 결코 좋은 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을 과도하게 조여서 듣기 싫은 소리가 날 때의 EQ 파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음들 사이사이를 주목해 볼게요. 소리가 갈라지는 순간, 제대로 접촉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배음 기둥 사이에 아주 촘촘하게 기둥들이 마치 칼날처럼 치솟습니다.
꽉 조인다, 갈라진다 라고 느끼는 그 불편한 소리가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배음 사이를 삐집고 나오는 빽빽한 기둥들로 알 수 있는 거죠. 더 치명적인 것은 성대 점막에 극심한 마찰과 물리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고음을 계속 내지르면 성대 결절이나 폴립 같은 질환으로 이어져서 성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흉성과 두성의 밸런스, 즉 성대 두께를 두꺼운 상태부터 얇은 상태까지 각각 다르게 조절해 가면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음에서 이 고주파수 대역을 무작정 세게 압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성대 접촉 효율과 공명 공간의 최적화를 통해서 정교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연습을 해야 우리도 이런 주파수 패턴, 박효신님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초급 단계의 기본 연습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훈련은 반폐쇄 성도 훈련이라고 부르는 립트릴입니다. 입술을 떨면서 소리를 내면 성도 내부에 여갑, 백프레셔가 형성이 되면서 성대가 과도하게 쥐어짜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음에서도 성대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부드럽게 진동할 수 있는 최적의 접촉 상태를 유도한다는 거죠. 때문에 방금 보신 3옥타브 도라는 고음 영역에서도 성대가 과도하게 압착되거나 지르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가장 이상적인 접촉 효율을 유도하게 됩니다. 목을 쥐어짜는 습관을 치료하고 밸런스를 잡는데 아주 훌륭한 과학적인 기초 훈련입니다. 아니 선생님, 소리 볼륨이 이렇게 작은데 이걸 어떻게 노래에 쓰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보디빌더한테 PT 몇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일 당장 보디빌더 같은 몸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가수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성대의 길이와 두께 조절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겁니다. 이 연습이 선행되어야만 나중에 볼륨을 키워도 목이 상하지 않고 단단한 고음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립트릴 EQ 데이터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후몇대에 걸친 H1의 에너지가 독보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연결되는 동안 기본 주파수인 H1 기둥이 독보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2 이상 고배음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H2 기둥을 보시죠. H1에 비해서 높이가 현저하게 낮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반폐쇄 성도 환경에서 생성된 여갑 덕분에 불필요한 목 주변 근육의 개입이나 과도한 성대 압착이 원천 차단되어서 성대가 완만하고 매끄럽게 진동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만약 저음부터 고음까지 올라가는데 볼륨이 말하는 상태보다 커지거나 H2 이상의 배음 기둥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스케일에 맞춰서 고음에서 저음, 하행 패턴을 연습하면서 감을 잡아보세요. 성대 두께를 얇게 세팅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저음까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입술은 잘 떨리는데 성대 접촉이 잘 되지 않아서 허스키한 소리, 갈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성대 접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반드시 말하는 볼륨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명한 음을 내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약하게 내면 쉽겠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 제가 장담할게요. 박효신님의 벌수 구간 데이터에서 보셨던 안정적인 후두와 말하듯 편안한 밸런스를 립트릴 훈련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두리뭉술하고 추상적인 비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리는 데이터로 증명이 됩니다.
체계적인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싶다면 저 허보컬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